그 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 디바이스 최적화 뭐 해서 저는 시간이 되게 모자랄 줄 알았는데 군더더기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지난 시간은 좀 졸렸죠. 죄송합니다. 디자인에서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정보 구조 해가지고 정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정보 구조 설계를 잘하면은 뭐 속도가 더 빨라지고 뭐 비용 절감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일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그 일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저도 지금 프로젝트 들어가가지고 요구사항이 무진장 많은데, 그 많은 요구사항에서 뒤에 해도 돼야 될 것들은 뒤로 미루고 3월달까지 해야 될 것만 딱 정해서 그것만 딱 집중해서 하고, 나중에 걱정해도 될 거는 나중에 하고, 이런 식으로 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지치기 하고 로드맵을 잡고 먼저 뭐 아이폰이든지 안드로이드든지 두 개 동시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부터 나가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좀 더 빨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서비스를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모바일 디자인 쪽에서요, 정보구조 들어갔고요. 모바일 경험 UX의 3대 요소가 컨텍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정보구조가 있고, 그 다음에 시각 디자인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디자인하면 딱 그거밖에 없죠. 포샵이 디자인의 처음과 끝이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이제 사용자가 가지게 된 디자인, 모바일에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슬램덩크 만화책을 보면 그 드래곤볼도 그렇고요. 만화책 1회 때의 캐릭터하고 마지막 회의 캐릭터하고 수준 차이가 엄청 나 있거든요. 요거는 무엇을 말씀드리냐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처음 도입 시에는 그렇게 디자인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기획성이라든지 그 참신함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그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더 좋은 디자인, 더 나은 디자인을 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디자인하고 또 뭐 그 디자인은 나중에 투입을 해도 끝까지 잘 투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최근에 작년 여름인가요? 가을쯤에 그 트위터가 웹페이지를 개편을 하고, 웹페이지에 그 개편한 게 아이패드에서 돌아가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바꿨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개편을 하면서 이 서비스는 살아있다는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요. 디자인도 제 생각에는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도 한데 계속 그 업데이트 개념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훌륭한 디자인은 높은 기대감을 갖고 있고요. 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앱에서의 가장 훌륭한 그 디자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예요. 어스터 커넥트의 한국의 해당 국가의 카테고리는 없습니다 해가지고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를 딱 들어가면 이 57 곱하기 57이라고 얘기하나요? 여기에 이런 디자인이 많이 다운받습니다. 이것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코스모폴리탄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잠깐만,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네요. 코리아. 코리아 보면요, 장난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저기 오빠나야 같은 경우는 뭐 괜찮은데, 일단은 여기에서 이뻐야지 다운받고 싶은 마음이 딱 들거든요. 근데 지금은 많이 좀 물갈이가 됐는데, 보통 들어가면 그 악플 별 하나짜리가 밑에 쫙 깔려 있어요. 낚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은 요런 디자인 쪽으로도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흡한 디자인은 왠지 개발자가 심심해서 만들었구나 라는 느낌을 많이 가지게 하죠.
이거는 아까 그 경험에 비춰서 1픽하는 12포인트인데 그 웹 프로그래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죠. 원픽셀 고집하는 디자이너. 근데 그 있죠. 예. 그래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왜 내가 애써서 디자인한 거를 왜 예. 이게 창의 크기를 재종종 하게 되면 이 베테랑 디자이너, 출판 디자이너 뭐 이런 분이 굉장히 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디자인 주관적이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 주관적이기 때문에 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강의 중입니다. 예. 예. 그 디자인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논쟁거리가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자기의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싶어서 예, 그 디자인 계속 고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예, 그 개발자 입장에서는 예, 매체에 알 수 없는 그런 변수에 적응을 하려고 이렇게 그 플렉서블하게 디자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아야지 예, 서로 기분 안 상하고 이렇게 되죠. 모바일 디자인의 텐트폴은 이제 텐트폴이라는 말은 주축이라는 뜻인데요. 예. 이제 그 최고의 경험을 위해서 디자인하기 여기 나왔는데 요거는 그게 있습니다. 애플에서 나온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여기에 요거는 뭐냐면 지금 번역이 돼서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여기에 보면 예. 디벨로퍼 애플닷컴에 여기에 들어가시면 그 애플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 해가지고요. 예. 그 아이폰이나 iOS에서 모바일 디자인을 할 때 이러한 그 원칙을 지켜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예, 간지가 납니다. 그 다음에 쓰는 사람이 뭐 불평하지 않습니다. 야, 아까는 번역하겠습니까? 잘 나오더니 여기는 안 나오네요. 예. 구글 번역 서비스 하시면 예, 여기 쭉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유저 인풋, 드래그 앤 드롭 어떻게 하고, 텍스트, 아이콘, 포인터, 메뉴는 어떤 식으로 디자인하고, 이런 식으로 인터페이스 가이드가 애플에서 친절하게 만들어서 나왔고요. 그거를 예, 여기에 놓고요. 모바일 디자인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 예, 컨텍스트는 계속 나오죠. 예. 그 다음에 메시지, 룩앤필의 이쪽 패턴탭.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모바일 패턴, 디자인 패턴들이 이렇게 쭉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예, 패턴탭.com 사이트에서 관련된 그런 예,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404 페이지 들어가서 거기 404 페이지 안내들 쭉 이런 식으로 어떤 그 패턴이 있잖아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아파트 404동을 보면서 저기는 잃어버리는 게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패턴이 있고 요거에 대한 그 사이트가 패턴탭.com이라는 사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적으로 이렇게 블로깅이나 팀 블로깅이나 이런 것들로 공개한 쪽이 많습니다. 디자인 포 모바일 같은 경우는 모바일을 위한 디자인에 대한 블로깅들, 그 다음에 최근의 정보들, 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에 책에서는 여기에 패턴을 정리해서 이렇게 놓은 것도 있었는데, 그쪽은 패턴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냥 따따따로 이동을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좀 바뀌긴 했고요. 기기에 맞는 각각 다른 레이아웃, 제일 힘든 거죠. 고정형이 있고 가변형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SDK 매니저를 띄우게 되면 그 현재 개발하려고 하는 안드로이드의 해상도를 어떤 식으로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가이드가 나오는데요. 일단은 그거에서 제일 현재 많이 쓰고 있는 폰에 대해서 집중을 하시면 되고, 그냥 갤럭시 S가 그냥 한국 표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근데 그게 한국용 앱인지 아니면 글로벌하게 나갈 앱인지 그것도 가려서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 기획서 하나에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1타 3P를 노리시면 그거를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jQuery라는 게 있죠. 유명해졌죠. jQuery mobile.com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가 jQuery 모바일이라는 사이트가 1타 3P를 노린 사이트예요. 그래서 지금 jQuery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요거를 이용하게 되면 게시판이나 정보용 있죠. 이렇게 들어가고 하는 앱에는 최적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해줍니다. 설명하는 문서 자체가 jQuery 모바일 자체가 아이패드, 아이폰 여기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된 것이라서요. 요 사이트가 은근히 짭짤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 UI에서 말씀드렸던 홈으로 가는 바로 가는 이런 그 내비게이션이라든지 뭐 이벤트 어떻게 잡아서 이벤트 어떻게 처리한다 이런 것들이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요게 jQuery 모바일이라는 게 있고요. 근데 어플리케이션 디자인 할 때는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320, 480 그 다음에 그거 곱하기 해서 640, 960 이렇게 아이폰은 되는데요.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480에 800 해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이 좀 맞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웹 쪽으로 접근할 때는 플렉서블하게 하기 쉬운데 그 앱을 개발을 할 때는 절대 쓰지 말아야 될 단위 하나가 픽셀입니다. 픽셀은 화면의 해상도에 굉장히 딱 달라붙은 거거든요. 1024-768 하면 1024-768 PX라고 이렇게 단위를 쓰게 되면 그거는 픽셀이기 때문에 그게 그 플렉서블하게 넓어지거나 이렇게 되지 않는데요. 아이폰 4가 나왔을 때 그 분위기를 생각하시면 괜찮을 거예요. 아이폰 4가 나왔을 때 아이폰 앱들이 3G는 그 해상도가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가로 세로 2분의 1씩 해가지고 4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아이폰 4에서 작게 보이는 앱이 하나라도 있었나요? 없었을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아이폰의 그 코코아 터치라는 프레임워크에서 그 단위를 그렇게 플렉서블하게 그 기기의 폭에 딱 맞게 이렇게 재조정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안드로이드에는 DIP라는 그런 단위가 있어요. DIP라는 단위가 있어가지고 그것이 그 기기의 해상도가 바뀌어도 이렇게 찌그러지지 픽셀에 따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G1폰을 가지고 그 안드로이드 처음 나온 개발폰이 있어요. 그거를 50만원 주고 사가지고 개발을 했었는데 그거는 320, 480 아이폰하고 해상도가 똑같거든요. G1폰하고 그 다음에 모토로이를 2월달에 사가지고 작년 2월달에 사가지고 같이 개발을 했었는데 DIP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그 DIP 해가지고요. DIP를 써서 개발을 하게 되면 나픽셀이죠. 요거를 쓰게 되면 DIP를 썼을 때 모토로이하고 그쪽 그 G1폰에서 안드로이드 320, 480 그 해상도에서 동일하게 이미지가 뜨고 그 어플리케이션이 뜨는 걸 확인했어요. 그 다음에 픽셀을 쓰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색상이 있고요. 그 옛날 그 스마트폰, 아이폰, 안드로이드 폰을 제외한 옛날 폰에서는 이제 포스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디더링이 일어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그 크게 요새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고요. 여기서 그 옛날 폰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그 서비스를 개발하실 분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순차적 뭐 적응형 영감에 따른 요거는 아까 코포워드 쪽에서 이렇게 몇 가지 찍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이트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이포그라피 쪽인데요. 그러니까 글자체 선택하고요. 최근에 디자인 경험한 것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그 디자이너가 젊으면 글씨가 작고요.
제가 40을 넘어가니까 슬슬 노안이 오기 시작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 나이가 들수록 글씨가 커집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폰은 더군다나 작기 때문에 그런 글자의 타이포그래피도 좀 큼직하고, 딱 저는 사람들이 많이 쓰는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카카오톡으로 삼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회원수가 700만인가? 전 세계 합쳐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잘 나가는 어플리케이션을 그 참고로 해서 그 글씨 크기나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서울버스 앱을 만든 그 유주한 군이 질문을 받았을 때 디자인은 어떻게 했냐라고 했을 때, 그 유주한 군이 대답한 게 굉장히 인상에 남습니다. 뭐냐 하면 자기는 디자인 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아이폰에 있는 기본 어플, 시계, 계산기, 뭐 칼렌더, 뭐 설정 이런 데에 있는 그 UI를 그대로 따라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얻은 건 뭐냐면 이 모바일 디바이스에 굉장히 잘 맞는 디자인이 돼버렸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미있는 사실은 그 안드로이드의 탭하고요, 아이폰의 탭하고, 아이폰은 밑에 있는데 안드로이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본 API에서 제공하는 탭이 위에 있어요, 상단에. 근데 기획서는 한 장이에요. 아이폰용으로 할게요, 안드로이드용으로 할게요. 아이폰용이거든요. 두 개 똑같이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렇게 되는데, 그 너무 게임이 아닌 이상 폰의 기본 UI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그런 설계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하이 컨트라스트 서체를 사용하고, 뭐 까만 이미지 배경이 깔렸다 그러면 하얀색, 뭐 밝은 색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서체 사용해야 되고, 적절한 줄 간격, 그리고 뭐 양쪽 여백하고요. 그리고 머릿말을 아낌없이, 그러니까 머릿말이라고 하는 거는 브래킷 써가지고 여기에 어떤 타이틀이다, 말머리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단락을 짧게 써라, 이렇게 있죠. 그래픽은 아이콘이, 모바일용 아이콘이 이런 사이트에서 제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들어가 보게 되면 글라이프스 한 250개까지인가 200개까지인가는 무료로 배포하고, 여기 쭉 보시면 이렇게 아이콘들이 쭉, 아이폰용 아이콘들, 모바일용 아이콘들이 쭉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뭐 200개 풀이고 280개가 프로인데, 사이즈 2X는 뭐냐면 아이폰 4에서 레티나에서 2배로 뛰었죠, 각 단위가.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폰트도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되죠. CC 라인 뭐 마음대로 써도 되고, 저작자 표시하라는 거고요. 아이폰이 있고, 사진과 이미지 그래픽, 용량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야 되고요. 해상도나 이런 것들 중요하게 되고요. 모바일 디자인 도구 나옵니다. 요거는 모바일 플랫폼이고요. 자바 ME, 브루, 플래시라이트, 아이폰, 안드로이드, 팜, 모바일 웹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에 따른 디자인 툴, 포토샵이 대부분입니다. 포토샵, 플래시라이트하고, 그 다음에 그 모바일 웹 쪽에서 HTML, 자바스크립트, 그 다음에 뭐 HTML, CSS, 자바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툴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툴킷, 인터페이스 툴킷이 이런 식으로 되죠. 그 툴을 다룰 수 있는 SDK들 쭉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디자인에 적합한 어떤 기기가 이 디자인에 잘 어울리는가 이런 거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프레그먼트 마켓에서 어떤 세부 시장에서 이게 먹힐 것인가, 그리고 어떤 기기들이 그 시장, 뭐 텍스트 메시징 시장, 뭐 카카오톡 같은 그 시장에서 어떤 게 인기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보고요. 그리고 타겟팅을 제가 한 군데 잡아서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30%가 아이폰을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죠. 그러면 이제
그 단일 기기용으로 성공을 하게 되면 다른 기기로 이식하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됩니다. 근데 동시다발적으로 하게 되면 그게 쉽지 않을 거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서로 다른 크기의 화면을 할 때 일반적인 질문이 있을 거죠. 가로 방향으로 고정을 할 건지 세로 방향으로 할 건지, 그 다음에 화면벽을 고정시켜야 하는지, 가변으로 할지, 그 다음에 한 단으로 할지, 그 다음에 두 단으로 구성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질문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겠죠. 뭐 증강현실 앱이다고 하면 증강현실 앱에 대해서 이제 가로형으로 한다, 뭐 그 레이어 같은 경우는 세로형으로 딱 돼 있고,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서 이렇게 기획을 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기기가 점점 커지고 화면의 해상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그 터치의 사용량이 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는 정도가 보통 한 40픽셀에서 40픽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손가락 점이 찍을 수 있는 범위. 근데 픽셀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BIP 그 단위로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 쪽을 많이 기대하신 분들한테는 좀 더 저한테 메일을 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풀어갈 수 있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모바일 디자인 쪽이고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앱이냐 웹이냐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I는 웹이고요. 그 다음에 B2C는 앱입니다. 그러니까 SI는 뭐 화려하고 멋있을 필요가 많이 없고요. 그 중역들이 보는 화면 빼고요. 경영 그 그래프나 이런 거 빼고, 일반 사무용으로는 가장 빨리 나올 수 있는 게 앱인데,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하고 그 다음에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이렇게 보시면 유비쿼티 원칙 해가지고요, 프레그먼테이션 단편화, 그 다음에 웹 통제력, 뭐 소비자의 기대, 그 다음에 어디에나 존재하는 모바일 웹. 그 정부에서 진행하는 모바일 프로젝트 가이드를 보면 적어도 3가지 이상 플랫폼의 디바이스에서 돌아가도록 가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는 됐는데 하나는 윈도우 모바일? 그러면 좀 굉장히 어렵거든요. 모든 브라우저, 모든 플랫폼이 갖고 있는 게, 모든 스마트폰들이 갖고 있는 게 공통적인 게 브라우저예요. 웹 브라우저. 아까도 봤지만요. 그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어플리케이션의 그 기본적인 그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액션이거든요. 액션, 동작을 하는 거는 CSS가 동작하기보다는 주로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동작이 서버에 호출이 되거나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모바일 웹에서 그게 가능해요. 실제로 아까 여기 동영상에 보시면 동영상이 아니죠. 전차남이 잠깐 요 스티브 잡스의 키노트에 1월달하고 8월달이 나오는데, 둘 다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그 다음에 아이폰 2.0이 출시되면서 이렇게 키노트를 한 건 아니고요. 몇 개월 전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라고 해서 시제품 프로토타입 가지고 와가지고 보여주는 건데요. 앱스토어는 2008년 6월달에 열렸습니다. 뭐냐면 아이폰의 SDK가 2007년 아이폰 출시와 함께 동시에 공개가 된 게 아니고, 2008년에 아이폰 OS 2.0 발표하면서 그 SDK를 출시를 했거든요. 그 간격은 뭐가 있었냐면요, 웹 어플리케이션이 있었어요. 웹 어플리케이션이 있었고요. 이쪽 그 키노트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중간에 뭐가 나오냐면, 그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가 어플리케이션 막 소개를 해주는데, 뒷부분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아이폰의 홈 버튼을 통해서 아이콘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식이냐면,
이게 지금 뉴욕타임즈죠. 예. 뉴욕타임즈 여기에서 요 사이트에 이게 예 맞죠? 광고 예. 요 뉴욕타임즈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홈스크린에 요걸 딱 놔두면 그 다음에 애드라고 딱 입력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떠서 마치 어플리케이션처럼 이렇게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해커들한테, 오덕들한테 무진장 분해당하고 디컴파일 당하고 뭐 이게 아이폰도 사실은 리눅스 기반이거든요. BSD 리눅스 계열인데 하도 성화를 못 이겨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아이폰 OS 2.0이 나오면서 SDK가 같이 공개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플리케이션 개발을 해서 앱스토어에 등록할 수 있도록 앱스토어가 그때 개발이 됐었습니다. 이 얘기를 왜 장황하게 했냐면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은 아이폰이 나올 때부터 원래 타겟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부산물로 나온 게 뭐냐면 나중에 있지만 모바일 웹 개발 쪽에서 나오지만 웹킷이라는 게 나오게 돼요. 웹킷이 있고요. 요 웹킷 브라우저 때문에 모바일 웹 애플리케이션 개발하는 게 훨씬 더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대표적인 오픈소스 하면 뭘 꼽을 수 있죠? 리눅스를 꼽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아파치 웹서버를 꼽을 수가 있고요. 아파치 웹서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서버 사이드의 퍼센테이지가 한 6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IIS 마이크로소프트의 웹서버가 그렇게 힘을 펴지 못했는데 오픈소스 중에서 또 하나의 강력한 대표작이 웹킷이라는 게 또 나왔어요. 근데 거의 모든 오픈소스는 뒤에 백그라운드가 있는데 누군가 자금을 계속 대줘가지고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웹킷의 대주주라고 할 수 있는 게 어딘지 아시는가요? 웹킷이 웹킷이라고 하면요, 이렇게 웹킷이 나오게 되는데요. 웹킷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여기에 대주주가 거의 어디 있냐면 애플입니다. 애플 디벨로퍼 사이트에서 웹킷에 대한 오픈소스 지원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웹킷 오픈소스 브라우저 엔진이 어디 쓰이냐면 아이폰, 그 다음에 사파리, 요거는 애플 거니까 당연하고요. 아이패드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에도 들어가 있어요. 안드로이드에도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갤럭시 S, 갤럭시 탭 여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베리 하고 블랙베리 6.0인가 거기도 들어가 있고 바다폰 있죠. 삼성의 바다폰에도 브라우저가 웹킷이고요. 지금 이 브라우저가 구글 크롬 브라우저죠. 크롬 브라우저도 웹킷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웹킷이라는 오픈소스 엔진이 가장 HTML5 스펙을 가장 잘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요 HTML5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베타, 그 다음에 HTML5 test.com이라는 사이트 가면 이 브라우저가 얼마나 그것을 지원하는지 점수로 환산이 돼요. 요거는 이제 최근에 나온 HTML5 로그입니다. 288점, 400점 만점에 288점 차지했다는 건데요. 인터넷 익스플로러 가서 요걸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 굉장히 작은 점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웹킷이라는 브라우저 엔진 때문에 모바일에서 모바일 웹으로 개발하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게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쭉 보게 되면 이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될 때는 어떤 때냐, 요금 청구, 그 다음에 게임 만들고, 그 다음에 특정 위치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카메라 활용, 그 다음에 중력 센서 이용하는 거, 그리고 파일 시스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 있는 웹 어플리케이션은 웹 서버에 접근할 수 없으면 안 되니까요.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는 이제 웹OS 이용할 때 폰기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것도 재밌는 프로젝트인데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을 것인가 대신에
언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으로 만들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여기 쭉 나오게 되는데요. 폰갭 프로젝트를 한번 볼게요. 폰갭이라는 건 뭐냐면 모바일 웹으로 하면 앱스토어에는 어떻게 올리나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폰갭.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폰갭.com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디바이스들 무지장 많이 나오겠죠.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보시면 쭉 가이드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앱스를 보게 되면 요게 폰갭으로 만들어서 아이패드하고 아이폰 마켓에 올린 앱들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원리냐면 여기 보면 안드로이드하고 아이폰 다 있죠.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빌드에서 어플리케이션 형태로 네이티브하게 감싸주는 거거든요. 랩핑한다 그러는데 그거를 랩핑한 어플리케이션을 딱 떨궈서 앱스토어에 등록하고 안드로이드 마켓에 등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플의 앱스토어가 그 베타적인 정책 때문에 다른 랭귀지, 예를 들면 플래시나 에어나 뭐 이런 그 플렉스나 이런 걸로 만든 거는 마켓에 못 올리게 했다가 그게 몇 개월도 안 돼서 그냥 갑자기 급선회하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렇게 당했던 그 반독점법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렇게 웹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폰갭을 통해서 마켓에 올려서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대박 얘기는 못 들었어요. 폰갭으로 만들어서 대박을 냈다 그러면 바로 그분이 최초가 될 것입니다. 쉽지 않다는 얘기고요. 근데 그 실제로 저희 그 근처에 있는 그 생명회사 프로젝트를 폰갭을 이용해서 한 그 유엔진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 설계사들이 이렇게 지역 갔을 때 어느 지역에 방문해서 이렇게 할 때 보온 설계사가 방문했을 때 그 지역의 맛집이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필요한 정보들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도록 뭐 그 다 되니까요. 모바일 웹이면 뭐 불편하긴 하지만 옴니아까지도 커버가 되니까 그렇게 폰갭을 이용해가지고 옴니아에 폰갭을 이용해서 올리지는 못하지만 그렇게 모바일 웹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2.0은 이제 표준이에요. 표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뭐 모바일 웹 2.0이 이제 모바일 2.0으로 가가지고 쭉 나옵니다. 요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크게 나올 거고요. 요거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풍부한 인터랙션은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는다. 그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가 배터리를 너무 많이 잡아먹는다고 생각이 드시면 아이패드 사십시오. 이틀 갑니다. 배터리가 이틀 가는데요. 굉장히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예전에 핸드폰은 그냥 주머니 속에 캔디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캔디바 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머니 속에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해가지고 그 캔디폰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머니 속에 써서 전화 올 때만 봤는데 진동으로. 근데 지금은 뭐 가다가 뉴스 보고 트위터 날리고 뭐 정보 보고 뭐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배터리 때문에 그건데 그 개발을 할 때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개발자가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모바일 2.0이 있고요. 웹 어플리케이션이 웹 표준 통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점진전 향상 요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요거는 그림이 좀 가장 낮은 그 옛날 그 조그만 액정의 핸드폰이 있고요. 그것도 웹브라우저가 있죠. 웹브라우저가 있는 가장 열악한 폰이 있고요. 그게 2등급, 그 다음에 D등급이 빈약한 경험, 그 다음에 적당한 경험, 뭐 적당한 경험은 그 옴니아라고 할까요? 아니면 햅틱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가 될 거고, 톱니아가 이제 그 옴니아 2인가요? 그게 이제 훌륭한 경험 정도가 될 거고, 최상의 경험이 이제 안드로이드는 요 최상의 경험하고 훌륭한 경험 사이겠죠? 최상의 아이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레이어죠. 여기서 설계를 할 때 여기를 기준으로 설계를 해버리면 요 뒤에는 찬밥이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아웃라인을 짜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한다 그러면 위에까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는 사람은 뭐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효과는 보지 말고 그냥 정보만 봐라,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설명을 좀 드리면, 모바일용에서 그 디바이스의 인디펜던트한 그 오스트링 랭귀지하고 다이얼이라고 있고요.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고정적 디자인하고 유동적 디자인, 그 다음에 단일 컬럼 레이아웃하고 다단 레이아웃,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아이패드에서는 좀 특별한 게 나오죠. 이 디바이스를 보시면 좀 차이가 많이 느끼게 되는데, 아이폰은 설정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나오죠. 예, 키보드 있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가 아이폰이 아니라, 이게 맥이 좋아요. 예. 갑자기 하드웨어에서 디바이스를 아이패드로 딱 하게 되면 저는 아이패드가 하나 생깁니다. 예. 여기서 디바이스를 보게 되면, 예, 아까 똑같은 건데 요쪽만 가거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요거를 세로 모드로 바꾸게 되면, 예, 요거를 돌리게 되면 마찬가지로 쭉 돌게 되고요. 그러니까 스플리티드 그 뷰가 있어가지고 양쪽이 디바이스에 따라서, 화면의 해상도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 웹 애플리케이션이, 예, 많이 남았죠. 디바이스 웹 애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모바일 웹 개발, 여기에서 쭉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시간 배분을 잘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예. 아까 그 5가지 보여드렸는데, 이런 클래스가 있을 때 디바이스 매트릭스가 보게 되면, 예, 거의 뭐 CSS2를 지원하고 안 하고, 안 하고는 거는 이제 옛날에 산 핸드폰들이 될 거고요. CSS2와 CSS3가 지원이 된다 그러면, 예, HTML하고 AJAX 해서 웹 어플리케이션이 자유롭게 되는 거죠. 마크업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 뭐 XHTML이라고 해가지고 HTML5가 되기 전에 나왔던 그런 스펙이고요. 문서 구조가 이렇게 쭉 나오게 되는데, 예, 문서 구조에 따라서, 예, 요건 그 개발 웹 표준적인 얘기라 그렇게 신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있고, 링크 만들기, 링크의 수나, 그 다음에 그 스크롤링 되면서 막 하기, 그러니까 액세스 키에서 키를 누르면 어떤 액션을 하도록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화 걸기, 요 링크가 또 따로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미지 형식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예, 그 거의, 예, 요 SVG 같은 경우 플래시는 그 지금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에서는, 안드로이드는 지원하는 폰들이 많고요. 플래시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바뀌고 있고요. 재밌는 거는 어도비에서 플래시로 제작된 소스를, SWF를 HTML5 태그로 바꿔주는 기술이 공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옛날 거를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폼에서 뭐 입력 모드 있고, 다른 추천 사항들 쭉 하나씩 보면서 가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해가지고 CSS인데요. 아까 CSS 젠가든이나 그 검색 키워드를 웹 표준으로 하시면 요 CSS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간결하게 유지하고, 코딩 후 릴로드하고, 점진적 형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에 드림위버나 나모로 이렇게 레이아웃을 잡고 이렇게 했을 때는 테이블 속성에 중첩된 테이블 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CSS를 통해서 그 마크업, 그 컨텐츠를 구조적으로 하고 스타일링을 CSS로 매기게 되면 좀, 예, 간결해지고 짧아지고 좋아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모바일 웹으로 개발을 할 때 뭐 여러 가지 그 박스 모델이라든가 셀렉터 해가지고 그, 예,
어떤 마크업을 지정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지정할 때 그 규칙을 줘가지고 한꺼번에 이렇게 고놈들만 속간해가지고 거기에 스타일링을 매기는 게 이제 셀렉터거든요. 이게 이제 jQuery도 셀렉터 기반의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 웹의 뭐 이미지면 이미지, 태그면 태그, 아니면 그 헤딩이면 헤딩, 그런 것들을 골라내고 그 다음에 또 그 클래스별로 해가지고 속성의 클래스로 이렇게 모아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선택자가 됩니다. 그리고 폰트와 텍스트 속성에 보게 되면 뭐 이 속성들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폰트가 그 커스텀 폰트를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폰트 페이스는 CSS3에 공식적으로 들어간 건데 커스터마이징 된 웹 폰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근데 지원하는 디바이스가 아직 많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IFR 같은 경우는 플래시 라이트 플러그인이 필요한데, 거의 이것도 그 아이폰 나오면서 좀 찬밥이 많이 됐고요. 호환성인데요. 요거는 뭐 가장 간단한 원리는 이제 대체로 폰트에 대해서는 지원을 다 하는데, 옛날 거는 이제 고급 기능이나 옛날 거는 지원을 많이 안 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기본 박스가 박스 모델이 있고요. 요거는 거의 다 지원을 하는 쪽이고요. 다중 배경 이미지 해가지고 배경 이미지 여러 개 했을 때 A급 브라우저,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정상 요거는 클래스 A, B, C, D 해서 여기는 안 되는 게 이제 옛날 폰에는 되게 많죠. 예. 그리고 위치 제어와 페이지 흐름 보면 그 CSS 스타일로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디스플레이하고 이런 CSS 속성들인데, 요거는 웹 표준을 참고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요거는 가장 간단합니다. 거의 안 되고 요새 나오는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만 된다라는 의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웹 애플리케이션이 현재도 아직 그 아이폰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아까 폰갭을 말씀을 드렸는데, 폰갭에서도 가장 많은 API를 지원을 하는 게 그 아이폰 쪽입니다. 아이폰의 카메라, 그 다음에 뭐 아이폰의 그 주소록, 뭐 사운드,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자바스크립트로 컨트롤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노트북 움직이면서 이렇게 디바이스 오리엔테이션 하는 것처럼 아이폰의 디바이스를 자바스크립트, 웹의 자바스크립트로 컨트롤하게 되는 거죠. 웹킷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웹 표준을 멋지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그 다음에 오픈 소스를 했고, 스티브 잡스가 요 웹킷 아이폰 내놓으면서 그리고 또 아이폰 개발 동영상을 보면 모바일 웹을 위해서 웹페이지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웹킷의 모바일 완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플래시만 빼고요. 그리고 모바일 웹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모바일 컨텐츠가 정의가 됐죠. 요거는 역사인데요. 요것들이 다 웹킷 브라우저를 쓰고 있어요. 요 미리어드하고 아이리스 같은 경우 윈도우 모바일에서 돌아가는 앱입니다. 근데 이 앱이 그 웹킷을 쓰고 있고요. 웹OS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웹킷을 쓰고 있죠. 여기에 빠진 게 있죠. 바다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 TV 브라우저도 웹킷 오픈소스를 참고를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